DC바 발표가 났습니다. DC바 발표가 났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나신 분도, 지금 개별적으로 나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수요일 날쯤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을 하시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동안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미안해서 안 오시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또 합격자 모임도 하고 해요. 그래서 뭐 다 알 텐데, 지금 막 이제 흥분 상태야. 지금 흥분 상태라서 지금 가족하고 막 여행 가고 막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간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두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또 연락이 오실 거예요. 또 연락이 오시겠지. 한 분은 지방대 나오셨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지방대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마 준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립의료원 같은 데 있죠. 시립의료원. 그 정신병원, 시립의료원에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셨나 봐.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준공무원이니까. 30 초반이야, 상담할 때.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저희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상담했습니다. 자기는 이 직업을 평생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자기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그만두고 미국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좀 안정적 직업인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 돈이 어느 정도 있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대. 그래서 그걸로 내가 한 1년 반에서 2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럼 해봐라. 근데 속으로 이거 법대를 공부한 게 아닌데 이게 과연 물론 95% 이상은 그런데 제가 학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자분들한테. 근데 학교를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중앙대에 나왔으니까 스카이 대학교 나온 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는 저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초중고등학교를 열심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스카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하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절제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그래서 대학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어느 정도는 배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학교에는 상관이 없어요. 제 후배 하나는 전문대 나왔어.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한 거야. 그리고 인디애나 LLM을 나와서 한 번에 붙어서 지금 현대해상에 미국 변호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집안이 완도에서 굴을 해요, 굴. 그래서 굴도 보내주고 나한테 그랬어요. 굴 안 좋아하는데. 굴 먹고 한번 장염이 걸려가지고. 근데 죽다 살아나가지고 여하간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몸에. 여하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합격했던 그 사람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절박하잖아. 31에 직장을 때려치고 자기가 벌어진 돈으로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 번에 붙었어요. 카톡으로 일단은 어디냐 축하한다.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가족들하고 놀러 갔대.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전화 줘라. 그래서 임 변호사.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아카데미 수업을 꾸준히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또 집이 청주야.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없는 온라인 강의로 들을 수밖에 없어. 또 한 분은 오늘 그 시험 후기 남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또 비하기 과정인데 세 분 다 비하기 과정이에요. 한 분은 이제 연락이 오셨었고 한 번은 이제 갑자기 후기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비하기 과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붙으셨대요. 그분은 아팠어. 아주 많이. 네. 카톡이 왔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 다 회복됐다고 하면서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프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우리 강의는 못 들었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신 분 또 전화가 왔었어.
한동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3년 내내 영어로 수업, 저희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들어요. 뭐 한동대 나오신 분 많으니까. 몇 점 맞으셨어요? 그러더라고. 260점 맞았대요. 266점, 그때 259점 2번 맞으신 분 계시죠? 똑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게 한동대가 40, 50% 붙어요. 그 많이 안 붙어. 한 40명 정도 봤는데 40, 50명 붙어. 그럼 20명 정도 붙는다는 얘기야. 20명에서 그것뿐이 못 붙어요. 물론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분도 260점에서 안 된 거야. 그리고 제 후배 기자가 있어요. 그 친구도 260점 맞았어. 공통점이 260점, 259점, 260점 맞은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야.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문제풀이 강의를 시간이 없다고 안 들어. 듣기는 들었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었어. 정리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문제풀이 푸는 그 방식대로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오답, MB 과목은 그 오답 노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론 강의를 한 과목당 40분에서 50분 정도 한 번에 리뷰할 수 있는 거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화요일 날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보니까 그 화요일 날 에세이 파트 본 다음에 와가지고 리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분은 140점 맞고 한 분은 132점, 135점 이렇게 맞는 거야. 딱 거기까지. 우리는 객관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MB 과목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험 때 막판에 정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법고시 볼 때나 변호사 시험 볼 때 세무사 시험 마찬가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리가 그다음 그 다음 시간 다음 날 볼 시험에 대한 리마인드가 안 되면 그건 못 봅니다. 이해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MB 룰을 통문장으로 외우지 않았어 다. 그게 가장 큰 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표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23점, 2점, 3점 퍼센티지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점씩만 더 왜냐면 환삼전수기 때문에 6점은 금방 넘을 수 있거든요. 통문장으로 외워야 됩니다. 통문장으로. 봐봐. 오늘 이 잔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시험 보실 거니까 통문장으로 저도 200쪽을 통문장으로 외우고 그러니까 200쪽으로 막 타닥타닥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리한 거를 좀 크게 해서 200쪽을 통문장으로 외워서 시험 봤습니다. 이 시험은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지 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고 키워드만 가지고 가? 이 시험은 뭐라고 했어?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시간이 없고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나? 영작이? 안 나. 그러니까 툭 치면 툭 나오게 룰을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네이티브처럼 쓰잖아. 그러면 변호사님 룰만 암기하면 돼요? 룰을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룰을 암기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는 룰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룰 이해했어. 그럼 팩트 패턴만 바뀌어도 충분히 이슈 스파팅을 할 수 있거든. 그 이슈 스파팅은 뭐라고 써? This is whether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이 블라블라블라를 문제를 똑같이 베꼈으면 점수 안 나와. 이게 배럴이냐라고 물었는데 This is whether 이게 배럴이냐 하면 점수 주겠어요? 팩트 패턴에서 나오는 거는 뭐야? 오펜시브를 얘기하는지 컨택을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싶은 팩트 패턴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B를 오펜시브하게 터치했느냐라고 스피시픽하게 이슈 스파팅을 해주면 굿이야. 내가 처음에 이슈를 그렇게 썼다니까 This is whether 이게 배럴이냐? 똑같이 썼어. 점수 안 나와. 왜? 봐.
교수님들이 뭐 슬렁슬렁 하는 것 같죠?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논문을 기가 막히게 찍어냅니다. 틀린 걸. 진짜. 왜? 그것만 봤잖아, 20, 30년을. 제가 여러분의 눈동자만 봐도, 아, 합격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를 한 9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얘네들 채점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채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슈스 파트만 딱 봐도, 얘 모르는구나. 라는 선입견을 줘버린단 말이야. AI가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채점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슈스 파팅이 잘해야 돼. 그럼 이슈스 파팅 한 번 했지. 왜? 룰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고. 그 룰 외운 거 바로 써주고.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써? 팩트 패턴에서 따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대로. he, she 이것만 바꿔서. 그 다음에 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in conclusion, therefore. 그 다음에 얘는 better다. 그 다음에 because, offensive, context. 요렇게만 써주면 4, 5점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합격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통문장으로 안 외워버렸어. 다. 내가 합격자 설명회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물론 통문장으로 다 외운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야. 또는 키워드만 외웠다고 해서 다 불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작을 네이티브처럼 못한다면 네이티브 같이 흉내 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물며 네이티브도 외워. 그래서 걔네들이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런 시험을 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딥다 외우잖아. 외우는 거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그 룰 있지? 그거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내가 이 룰이 나오면 이렇게 쓸 거라고 본인들이 줄이라 그랬잖아. 줄이라고. 나는 성격상 다 외워. 난 아니면 잠을 못 자니까. 불안해서.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난 통문장을 다 외울 수 있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면 외워집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나빠요. 머리는 다 나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2배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발라놔야 돼, 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내가 공부를 해. 7월달 시험을 봐야 돼. 그럼 3월달까지는 MB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에세이 하면서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정리할 때, 정리한 거는 매번 뭐야? 공부 시작할 때 눈으로 바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 시작하고. 매일 그래라고 눈에 발라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5월달부터 외운다고. 통문장으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막판에 가는 MPT가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나 맨 처음에 시험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 그거 뭐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돼. 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야? 5년 동안 LLM 했지, CCC 과정, 논문 과정 했지, SJD까지 했고, 스카이대 나오신 분이에요.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그런 분은 매일 판례만 보고 논문 쓰려면 판례 많이 봐야 되잖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난 그 부분을 믿었지 또. 하나도 안 읽혀. 하나도 안 읽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MB 이론 듣고, 그 다음에 노란책 빨간책 백문제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주 5월 말까지 45분 만에 읽고 철저하게 리뷰해서 모르는 단어, 해석 안 되는 문구, 포인트씩 보면서 또 다시, 이게 채점표잖아요. 포인트씩이. 그거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델 앤서 보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느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3월달,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매주 하나씩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해. 왜? 3년 한동대 JD 나왔으니까. 이퀴버런트로. 영어 잘한다라고. 근데 시험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른 거야. 몇 번 써봤냐니까 10번 써봤대요. 10번 쓴 사람이 철저하게 리뷰했겠어? 쓰기만 했지. 영국 3년제 대학 나오면 영국은 3년제 대학이잖아. 그러면 뉴욕바를 그냥 볼 수 있어요. 왜? 커먼로 계열이니까. JD 이퀴벌런트로 그냥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얘를 미국 변호사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영국으로 보내. 머리 좋잖아. 영국으로 보내서 3년 만에 법학사를 따버리는 거야. 그리고 LSAT 공부하면서 뭘 보면 뉴욕주 변호사를 보게 해. 그럼 변호사 따고 LSAT 가지고 JD 가는 거야. 쌈박하죠? 쌈박해.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시험은 봐. 왜? 한국 선배들은, 영국 애들은 뉴욕주 변호사 많이 안 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봐. 그러니까 아름아름 듣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못하는 건 객관식이야. 라이딩은 엄청 연습을 해. 얘는. 근데 객관식을 못해요. 그래서 3번 떨어졌다가 여기 와서 붙고 지금 광장에 간 변호사도 있어요. 영어는 잘 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MPT가 이게 우리는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꾸준히 해줘야 돼요. 꾸준히. 그렇게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259점 똑같이 2번 떨어지신 분은 나한테 약간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먼저 왔다고 그랬잖아요. 스터디보이.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짚어줬지. 다 통문장으로 외우셨어요? 네. 웃으면서 해야지. 나도 화내면 안 되잖아. 안 외웠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키워드만 외우셨죠? 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MPT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써봤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항상 MB2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2를 왜냐면 문제풀이가 많이 있으니까. 에세이는 전략 과목이야, MPT랑. 그거는 막판에. 70~80%는 MB2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으니까. 많지도 않아. 사법고시에 배하면. 일단 이론이요. 사법고시 민법정신의 3분의 2 많아야? 저는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주구장창 문제풀이 하는 거야. anyway.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제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붙으면 땡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플러스 본인의 공부 방법을 가미해야지 시간 없다고 본인은 본인대로 하고 본인 공부 방법대로 하면 붙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왜 아카데미 강의해놓고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해 책으로만. 그러려면 왜 나와? 세 번째, 오프라인으로 나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터디 전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오시라고 다. 스터디는 여기서 엄청 해. 강의는 안 들어와. 뭐 하는 짓이야. 앞으로 강의 안 들어온 사람은 스터디 여기 사용 못하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하셔야죠. 여기에서 주구장창 꾸벅꾸벅 졸았던 애들 합격하는 거야. 와가지고 여기서 자요. 일찍 와서. 너무 피곤하잖아. 그럼 내가 깨워. 수업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 열심히 들어. 그럼 또 자. 너무 깊게 자. 그럼 내가 또 깨워. 일어나세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내가 당신 깨우는 사람이냐?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라고. 합격해. 정주익 변호사도 여기 앉았어, 여기. 이 정주익 변호사 어떤 사람이냐면 얘가 와슈에 스페셜 LLM을 간 거야.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근데 자기는 바시험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스페셜 LLM에서는 DC바를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 IT나 IP에 관련된 것만 듣지. 과목이 안 되잖아. 그 비하기 과정을 한 20학교 넘게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놈은 좀 약간 고지식해. 그래도 야, 걔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인가? 아니, 전자공학과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래도 법학과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나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딜 야간으로 다녔냐면 강남대학교 법학과를 야간으로 다녔어. 3학년 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학점이 모자라서 다시 다른 사이버 대학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야. LLM도 다 했지, 비학기 과정도 했지, 야간으로 또 실질적으로 가서 했지, 또 뭐 방통대 뭐 비슷한 것도 했지. 그리고 합격했어요. 여기 안 나오고도 합격하신 분도 많지만 나오셔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자극받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냐면 스터디원들은 뭐냐면 스터디원들끼리 내가 지금 말한 방법대로 하시면서 정리한 오답 노트를 돌려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돌려보면서 서로가 서로 파일을 공유를 해야 돼.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MPT 정리한 것도 돌려보고 ME 정리한 것도 자기가 정리한 것 돌려보면서 같이 서로 손잡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런 결과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걸 통문장으로 외우셔야 된다. 지금부터 MPT 매번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전혀 늦지 않는 거예요. 원래 생짜는 안 돼. 생짜로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BI 과정도 듣고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은 지금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 언제 멘붕이 와냐면 5월 말에 멘붕이 또 와요. 내가 이때까지 뭘 공부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자기만 그러겠어? 똑같이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정리 좀.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뭐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나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의지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지. 그리고 나를 자꾸만 괴롭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묻고 하고. 지금 나한테 상담하면서 내가 또 숙제 내줄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했던 거 공부 나한테 붙여줘. 이메일로 줘. 그래야지 내가 검수를 하지. 지금 세네 명은 지금 계속 매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지. 아, 공부하고 계시구나, 안 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그런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롭힐까봐 우리가 계속 충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좀 봐주고,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임 변호사도 여기 오라고 그러고,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러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는데 하면 여러분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진짜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리고 260점 맞은 사람, 259점 맞은 사람 다 똑같아. 에세이가 키워드만 외우니까 자기가 키워드 외운 게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거기다 시간 소요를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봐. 1번 문제가 너무 좋게 에이전시 파트너십이 나오고 토출하고 묶어가지고 바이캐슬 라이빌리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거 엄청 쓰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나머지 5문제는 막 허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요렇게만 쓰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멘붕이에요. 브리타라는 거는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문제는 MBE에서 나와. 근데 MBE는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룰을 암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객관식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룰은 다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MBE에 대한 브리타는 이때까지 안 나왔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안 나온다면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에세이는 단언컨대 제가 2006년부터 봤잖아. 지금까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릴리스된 기출문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JD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기말고사를. 그걸로 기말고사. 그게 기말고사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 연습하는 거야. 한 10년치 쭉 뽑아가지고 쭉 또. 그 다음에 모델에서 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썼구나. 나도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기말고사 JD. 너무 쉽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에세이는 통문장으로 외워야 된다. 하나. 그거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 두 번째는 MPT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5월 달부터 한 10개 써가지고는 안 돼. 저는 정말 MPT가 쓰기 싫어요. 그러면 저처럼 4번 봐. 그러면 돼. 실전에서 연습하면 돼. 돈 좀 들이고 시간 좀 들이면 되는 거야. 그렇죠? 미리미리 시간 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진짜 약간만 간절하게 생각해서 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뭔가를 요구를 해요.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뭔가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스터디 붙여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29일 날 7시에 아예 오라고 그랬어요. 다. 그 다음에 스터디 요원 중에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오프라인으로 안 나오면 스터디 여기 못 쓰게 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을 짜야지. 스터디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안 들으면 자기들끼리 공부하려면 왜 여기서 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저를 많이 진짜 괴롭히셔야 돼요. 그럼 내가 숙제를 내줄게. 그 숙제는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7월 달에 시험을 봐. 그러면 나의 이런 잔소리를 듣고 또 리마인드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냥 복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나한테 묻고. 미리미리 빨리 나가세요. 저거 녹화되어 있잖아. BI 과정을 요번에 여름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듣는 과목을 빨리 나가. 여기는 나랑 그냥 와서 복습하거나 또 크리미널 프로시저 배우는 거예요. 저는 5과목 중에 크리미널 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없는데요. 그래도 토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리고 또 겨울학기에 또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오셔서 그리고 또 미안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 1년 막 지나면 좀 미안하잖아. 그렇죠? 괜찮아요. 나오세요. 10년 수강생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되시라고 요는 뭐냐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셔라. 나 이거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수업이 끝나.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할 거를 또 열심히 혼자 편집을 하고 있어. 편집도 못 하잖아. 그냥 막 정리해, 나 혼자. 직원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배가 출출하잖아. 그때 2시간 반 공부하시니까. 그 다음에 미니스탑을 가, 밑에. 역산 벤처테 405였거든요. 미니스탑이 있어. 그럼 가. 거기서 뭐냐면 육개장 사발면 있지. 850원짜리. 그거랑 그 다음에 의성 마늘 그 소세지 있잖아요. 그걸 먹어. 그 다음에 책 작업을 해. 1~2시에 자. 그 다음에 또 책 작업을 해. 그리고 상담해. 그러고 나서 7시 50분에 8시에 시작했거든요. 7시 50분에 정확하게 내려가. 그 다음에 삼각김밥 2개랑 비타민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 그때는 넥타이도 맸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넥타이 매고 매번 똑같은 시간에 7시 50분에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넥타이 차고 오니까 한 달을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먹어. 저는 똑같은 것만 먹습니다. 여하간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예, 찍으시면 저 뉴욕주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변호사세요? 한국 변호사보다 미국 변호사를 더 높게 친다? 주위에 미국 변호사 많지 않잖아. 좀 뽀다고 나잖아. 영어도 잘하는 거 같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놔. 복사기를. 왜? 교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복사기를 눌러놓고 그때까지 다 이제 쓴 거야. 다.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복사기가 탁탁탁 돌아가면 10분 만에 이제 나와. 그때는 8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나눠줘. 그 다음에 8시부터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서 편집도 진짜 잘 돼 있는 이거
있고 그다음에 영어본이 또 나왔다는 거가 너무 뿌듯하고 지금도 뭐 CMR 막 그러잖아요. CMR 삽니다. 우리 카페에도 CMR 팝니다. 뭐 그러잖아. 그게 바블에 나온 컨바이저 미니 리뷰야. 컨바이저 미니 리뷰. 그 바블이를 만든 사람 이름이 컨바이저야. 그 책을 만든 이름이 컨바이저. 지금 죽었어. 예. 그래서 컨바이저 미니 리뷰야.